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글쓰기 이런 단원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글 쓰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글 쓰는 과정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계획하기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미리 설명드리는 거지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는 거지만 계획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내용을 생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 쓴다고 끝이 아니죠. 그렇게 쓴 글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 쓰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5가지 글쓰기의 순서, 과정을 정확히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지금 계획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하기 단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주라는 친구가 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지금 쓰기 계획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목적, 주제, 독자, 매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맥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글 쓰는 단계에서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요거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바로 그 예상 독자의 관심사라든지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글 쓰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음 매체, 내가 어느 매체에 실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도 또 글의 내용이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그걸 정하고 나면요, 다음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생성, 뭘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 그 글의 내용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주라는 친구는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신문 기사, 백과사전, 그리고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료를 수집만 하면 안 돼요. 자, 자료 수집을 우리가 할 때는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을 해오는데요. 출처를 기록하면서 이때 우리는 자료를 수집만 하지 않고 반드시 선별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우리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적절성이라고 할게요. 적절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한 걸 골라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독도가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어.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죠. 아, 독도의 역사 기록을 굳이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아, 이건 개인이 올린 거라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의 신뢰성, 적절성 등등을 판단하면서 자료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가져오는 이유와 가져오지 않는 이유, 그런 것들을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가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왜 가져오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각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활용 계획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개요네요. 여러분, 여기 뭐냐? 바로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우리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요, 쉽게 말해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요라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 구조를 나누어서 이제 그 개요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처음,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독도의 지리, 독도의 가치, 요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나와 있고요. 다음 끝. 친구들이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뭔가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끝내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네모칸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문제에서도요, 이렇게 개요의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고 거기 안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걸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원에 개요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개요의 내용은 꼭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구멍 뚫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글을 실제로 쓰는 단계가 됩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 또 처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에 독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독도를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제 독도의 위치, 독도의 모습 이런 식으로 독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온 그 자료들, 수집해온 자료들도 적절히 활용하는 게 보이죠. 자, 지금 이 고쳐쓰기의 내용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 자료의 출처를 빠뜨렸네. 자, 지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쳤을 때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글 내용만 제시를 하면서 이 글에서 좀 고쳤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자료에 출처가 없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독도의 가치 부분이죠. 여기서도 뭐 이렇게 가치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걸 당부함. 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자,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지금 점검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왜 그걸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요거를 좀 정확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친구들은 이런 용어가 낯설 거야. 쉽게 풀어서 써야겠다. 이런 전체 모습을 잇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 추가하면 되겠죠. 자료 출처를 빠뜨렸네.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하면 무엇이 좋은가? 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중요하게 주의해야 할 점, 목적과 주제를 잘 고려해야 되고요. 출처를 꼭 밝혀야 되고 내용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쓰기 윤리라고 하는 거를 꼭 좀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잠시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쓰기 윤리라고 되어 있죠?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혔는지, 내용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점검할 때 기준이죠. 첫 번째, 글의 목적과 주제가 일치하는가? 당연히 여러분 목적과 주제 일치해야겠죠. 다음 두 번째,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왜곡하지 않았는가?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라고 했죠. 이 쓰기 윤리,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 자,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글의 전문성을 높였는가?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전문 용어, 전문성 높여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쓰기 맥락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바로 독자인데요. 예상 독자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쉽게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하니까 3번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단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하지만 나머지도 보죠. 다양한 자료가 글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는가? 그렇죠. 우리가 아까 자료를 한 군데서만 수집하지 않고 여러 군데 수집하면서 이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해서 관련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해야 했었죠. 다음으로 독자의 흥미와 수준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우리가 쓰기 맥락에 따라서 독자에 대한 내용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 외에도 여러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